بگو من بیشتر از فیلم های کره و خارجی بیشتر نگاه میکنم تا فیلم های ایرانی زیاد علاقه ندارم چون زیاد توش 우리가 이렇게 두 나라가 소중하게 갖고 온 이 인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또 양국 국민들의 우정이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정치권 소식을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이란에 국빈 방문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 수주짝팟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퍼센티지가 낮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청와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될 수 있는 것만 잡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게 가능한 게요. 예. 이란이 사실 그 핵무기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로 예. 지금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예. 철도, 항만 이런 게 아주 지금 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번에 그 어떤 인프라 그 건설을 새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그 석유 예. 사실 이란이 지금 석유 수출을 못했거든요. 예. 그 제재로 인해서. 근데 지금 이란이 지금 제재 이전으로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석유는. 그래서 이란에서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과거에 그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좀 특별한 관계였죠. 우리가 사실 미국이 제2차 이란에 대한 제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상당히 교역을 했는데 그 2차 제재 이후부터 사실 상당히 많이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란하고 서방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이란하고 사실 그 교역을 못했죠. 우리는 꾸준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런 인연으로 특별히 그 아마 예. MOU라는 게 양해각서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 계약으로 이제 본계약으로 넘어가야지 실제 계약이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 그 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참 그 국빈 방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호감을 얻었고 예. 그게 결국은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 근데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자원외교 통해서 바로 그래서 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예, 거예요. 96개 MOU 맺은 것 중에서 실제 예. 집행료를 가진 게 16개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30개 했는데 실제 가계약이라던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지금 6건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기가 막힐 노릇은 이란은 그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그 전문 외교관이 이란 사람이 한국어 통역을 했는데 한국은 이란어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그 교민들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써서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통역을 맡겼다 할 정도로 이란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냥 MOU를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후속 작업을 얼마나 면밀히 할 것인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대림 산업이 폭격을 당하고 희생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국제 정세 속에서 예. 이란 문제나 그 중동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의 입김에 좌우될 게 아니라 국익 먼저 실리 외교를 한 중장기적 계획하에 치러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소장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이란어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핏. 근데 지금은 아랍학과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사실. 예? 전체 통틀어서 제 기억으로는 3개, 4개 근데 정도밖에 없을 아랍어하고 거예요. 이란어하고 또 다르죠. 페르시아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전혀 다르고 페르시아어가 사실 이란이 경제 제재 받고 이러면서 예. 소외되면서 상당히 페르시아를 전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서영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어디 가든지 이 소프트 파워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한류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란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러거든요. 예? 네, 그 대장금이 아주 이란 전역에서 예. 맹히트를 해서 지금 그 주연했던 그 우리 그 배우들이 이란에서 아주 이영애 씨. 이영애 씨를 비롯해서 몇 분 아주 국민 스타가 됐는데 이번에도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들을 대통령 그 방문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뭐 100여 명을 초청을 했는데 불과 뭐 몇 분도 안 돼서 다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한류 문화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김치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 부분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을 매우 높게 확인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특히 또 많이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예. 그 이란이 좀
아무리 그래도 보수적인 국가거든요. 예. 그 이슬람 영향 이슬람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서구 그러니까 서방에 예.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보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한국 문물을 통해서 예. 서구 문물의 맛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서구 문물처럼 이렇게 아주 노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신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이 사극이 저거 하는 게 노출이 없잖아요, 전부. 이 긴 소매에다가 막 가발도 여기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우리 취향에 맞는다. 그리고 스토리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장금 인기 있는 게 바로 한복을 입고 노출이 많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이란에서 예. 굉장히 인기 있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감이 간다 예.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팀장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면 왠지 모르게 무슨 사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사극에 나오는 우리 그 여성들 장옷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눈만 진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란의 히잡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저 나라도 우리라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구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친밀감을 느끼겠죠. 예, 어쨌든 MOU가 실제로 실제 계약으로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의 얘기는 바로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뽑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인이라기보다 그 이유. 뽑힌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에 대한 학습 효과죠. 김종인 대표가 외연 확대, 중도층을 상징하다 보니까 그리고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 있는 호남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류 세력인데 예. 호남 세력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이탈을 했고 나머지 주류가 거의 대다수가 민주화운동 세력인데 그분들이 김종인에 대한 견제감, 김종인에 대한 균형감을 위해서 이번에는 선명성과 개혁성을 기치는 대건 우상호 우원식 조에게 1차 투표에서 무려 120명 참여 중에서 76표라고 하는 3분의 2 가까운 몰표를 몰아줬고 2차 투표에서 원래 우원식 의원이 1등하고 1차 투표에서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2등을 했는데 역전이 된 배경에는 아마도 초선 의원에게 1차 토론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우상호 의원들의 초선 의원의 변화 희망과 그 다음에 3, 4, 5위들이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비노 비주류들이 우원식 의원보다는 다소 합리적인 우상호 의원을 선택한 3, 4, 5 순위에 있는 표들이 아마 우상호 의원에게 몰려서 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종인 대표에 반하는 변화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서도 소통에 대해서 적임자는 우원식보다는 우상호가 낫다. 그래서 변화와 소통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우상호 의원의 선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대진표는 다 짜져 있어요. 자,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 노회찬 당선인 이렇게 이제 4명이 딱 대진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여소야대 무게감에 비해서 우상호 의원이 그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예. 그 노회한거로 따지면 경륜은 정진석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재원 원내대표 정치 구단들인데 따라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 중요한 건 정치 경륜도 중요하지만 이 여소야대 국가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상호 의원도 예. 바로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복지, 예. 민생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편에 서는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예. 의원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진표는 짜여졌습니다. 20대 국회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